여러분, 혹시 이웃나라 일본의 저주 대행이라는 은밀한 업종이 실존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장난삼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훨씬 많은 전문 업체들이 존재하고 그 저주의 힘을 빌리기 위해 거액을 지불하며 순번표를 뽑고 기다리는 사람들까지 줄을 잇는다고 합니다. 취재를 이어가던 중 고스트헌터는 실제로 암암리에 저주 의식을 집행했던 한 주술사를 직접 대면하게 되었는데요. 그가 고백한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을 넘어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기이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그 주술사의 시점이 되어 그가 치러야 했던 그 참혹하고도 소름 끼치는 대가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주 대행을 업으로 삼았다고 해서 처음부터 저를 무슨 괴물이나 악마 숭배자처럼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원래 그저 타로 카드를 섞고 별자리의 운행을 읽어주던 평범하고 소심한 점쟁이였으니까요. 다만 저를 찾아오는 이들 중에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 눈물조차 마른 사람들, 공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원한을 가진 이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할 때, 그럴 때만 제가 가진 작은 비술로 힘을 조금 보태주던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용하다는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번져 의뢰는 빗발쳤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게는 어떤 신변의 위협도 영적인 가위 눌림도 없었습니다. 그래요, 바로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도 저는 한 남자의 원한을 담은 저주의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명의 기운이 가장 기괴하게 깨어난다는 축시 새벽 2시. 저는 자줏빛 의복을 정갈하게 갖춰 입고 차가운 제단 앞에 앉아 나지막이 주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일렁이며 벽면에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내던 그때 숨이 턱 막히는 강렬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본능적으로 고개를 드는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얼어붙는 줄 알았습니다. 제단 너머 어둠 속에 며칠 전 제게 저주를 의뢰했던 바로 그 남자가 서 있었던 겁니다. 남자가 처음 저를 찾아온 건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초췌하다 못해 썩어가는 듯한 얼굴, 잔뜩 굽은 어깨, 그리고 수개월은 세탁하지 않은 듯한 후줄근한 양복 차림. 그는 이미 산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직장에서 겪고 있는 지옥같은 괴롭힘을 털어놨습니다. 자기보다 한참 어린 상사에게 매일같이 인격 모독을 당하고 동료들 앞에서 벌레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었죠. 그 눈. 나를 벌레 보듯 지씹던 그 경멸하는 눈만. 제발 그 눈만 다시는 못 보게 해주세요. 남자의 눈빛은 이미 이성을 잃은 지 오래였고 그대로 두면 정말 칼부림이라도 낼 것 같은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저는 결국 그의 간절한, 아니 살기 어린 의뢰를 받아들였습니다. 상사의 사진과 머리카락을 가져오라고 지시했고 며칠 뒤 남자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 젊은 남자의 사진과 가느다란 머리카락이 들어있었죠. 저는 사람 모양으로 오린 백지를 건네며 원망하는 마음을 담아 저주를 직접 적으라고 했습니다. 남자가 휘갈겨 쓴 종이 끝자락에는 눈이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남자가 돌아간 뒤 새벽 2시가 되자 저는 캐비닛 깊숙한 곳에 봉인해 두었던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저희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저주 상자였죠. 수백 년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참수당한 음양사에 피 맺힌 원한이 서려 있다는,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될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봉투와 종이를 접어 상자 속에 밀어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저는 마을 인근 신사가 있는 깊은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이 영험하다고 믿으며 금줄을 쳐둔 거대한 신목이 있었죠. 저는 나무 아래 촛불을 원형으로 세우고 그 한가운데 지푸라기 인형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갈망했던 대로 인형의 눈이 있어야 할 위치에 날카로운 대못을 망치로 깊숙이 박아 넣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까요? 의뢰인인 그 남자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소식에 따르면 그 상사가 골프를 치던 중 피산된 공에 눈을 정통으로 맞았고 수술도 무색하게 결국 실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주의 효험에 만족할 줄 알았던 남자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어둠을 눈에 담은 채 지갑에서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갈색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남자보다 20살은 촉히 어려 보이는 여자였죠. 남자는 광기 어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 여자가 나를 죽이려 합니다. 내 보험금을 노리고 독을 타고 있어요. 이 여자를 없애야 해요. 남자는 이미 아내의 머리카락과 사진까지 준비해 온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의 비참한 몰골을 보며 그 말이 사실이라 믿었고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주 의식은 지난번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뒤로 남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저도 일상으로 돌아가 그 일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마지막 예약 손님을 상담하던 중이었습니다. 문득 서늘한 기운에 고개를 들었을 때
상담실 구석에 그 남자가 무표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인사를 건넸지만 그는 대답이 없었고 손님이 나간 뒤 확인해보니 그는 이미 연기처럼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다른 의뢰를 위해 향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캐비닛이 마치 안에서 누가 발로 차는 것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공포를 억누르며 캐비닛 문을 열어보니 안에는 저주 상자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뇌리를 스치는 강렬한 환영이 있었습니다. 그 의뢰인 남자의 가슴팍에 제가 박았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쇠말뚝이 심장을 관통하여 깊숙이 박혀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을 떨치지 못한 채 다음날 곧장 남자가 다녔다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로비에서 서성이다가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보았던 그 갈색 머리의 아내가 화사한 옷차림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녀를 다정하게 맞이하는 남자. 그는 다름 아닌 사고로 한쪽 눈에 안대를 하고 있는 바로 그 상사였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곧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재혼한 사이였고 저를 찾아왔던 그 남자는 사실 회사에서 공금을 횡령하다 적발되어 해고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한 달 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두 번째로 만난 그 남자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저주 상자를 열어 봉투를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아내의 것이 아닌 바로 그 의뢰인 남자의 사진과 머리카락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직접 썼던 종이에는 원래 적혀있던 글자가 지워지고 새로운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멈춰버렸으면 좋겠어. 저주는 처음부터 상사나 아내가 아닌 의뢰인 본인을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사진을 바꿔치기 했을까요? 아니면 저주가 주인을 찾아간 것일까요? 그 남자가 죽어서까지 제 앞에 나타났던 건 자신이 파남정에 스스로 빠졌음을 알리려 했던 걸까요? 아니면 저를 길동무로 삼으려 했던 걸까요? 그날 이후 저는 모든 신당을 폐쇄하고 저주 대행을 끊었습니다. 타인의 삶에 인과응보의 벌을 내리는 건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감히 원한의 칼날을 휘둘렀을 때 그 칼날은 반드시 휘두른 자의 목을 겨누며 돌아온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저주, 그 끝에는 항상 예기치 못한 비참한 대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의 주술사처럼 말이죠. 남을 저주하기 위해 무덤을 두개 판다는 옛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 대한 미움으로 가슴을 태우며 잠을 청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미움은 결국 나를 가장 먼저 갉아먹는 법입니다. 오늘 밤만큼은 모든 원망을 내려놓고 평온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토리왕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유 없이 운이 나빠지거나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사건에 휘말린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